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4년이 되니까 엄청 불안했고 우울감의 극치를 달렸죠. 정규직이나 헤드헌팅을 통해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밖에는 상무 정무 준다는데 SK는 팀장으로 온다. 전 좀 오케이. 거기 가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하루하루가 챌린지였죠. 아, 하루하루 화장실 갔어야 됐어요. 보려고 그동안 안 했던 거에 몇 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준비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털어줄게. 박언니 가게스토입니다. 우드원 이화여대 MBA 여성 사회이사 전문과정 1기 원우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왕 언니가 털어줄게 2회입니다. 지난번 1회 방송 이후에 정말 폭발적 관심과 성원이 있었어요. MZ 세대에게 여성 멘토가 간절히 필요하구나 새삼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새로운 멘토, 새로운 왕 언니를 섭외해 왔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대기업 임원 모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기업 열려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특별한 열의를 갖고 있어요. 자, 옛날 사람들만 아는 이 시그널로 대표되는 그룹 계열사죠. 삼성물산, 제경부, HSBC, SK에코플랜트, 남자들이 더 득실되는 금융 건설 분야에서 그것도 두 차례 도합 10여 년의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기어코 임원 자리에 오른 SK에코플랜트 최은영 상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어디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컨셉 꾸안꾸 강남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전통 아이돌 S그룹이 다닌다는 그 시그널. 정말 과거에 대단했던 영재 발굴 지원 프로그램 장학 퀴즈의 옛날 오프닝인데, 이 SK가 선경 시절부터 무려 50년 동안 장학 퀴즈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네. SK그룹의 신선한 계열사 SK에코플랜트. 저 이름이 좀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SK건설이 바뀐 이름이더라고요. 네.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시는 건가요? 네, 에코 플랜트는 환경을 심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건설 위주의 기업이었다면 지금은 환경하고 에너지, 특히 글로벌 클라이밋 텍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완전히 글로벌리 환경과 에너지의 중심을 가지고 일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저희가 바꿨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분야 ESG의 이를 표방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ESG는 뭐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ESG가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변했지만 예전부터 ESG는 늘 우리 중심에 있었어요. 미래를 위한 먹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좀 더 고민하는 거예요. E는 환경, S는 사회적, 그리고 G는 가버넌스인데 이거를 늘 같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ESG가 특별하지 않고 우리는 쭉 해오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네, 좀 자랑을 하면 늘 저의 관심에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듣자하니 이 관련 펀딩의 귀재라는, 그래서 SK 들어가시기 전에 벤처캐피탈, SK 또 SK가 투자한 회사에서도 펀딩 대박을 터뜨렸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비결이 뭡니까? 제 미모? 사실 이제 이 분야는 당장 뭐 수지타산을 맞춰서 성과, 수익을 내고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네, 맞아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네.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에 펀딩을 받을 때 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투자자들을 설득한다.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무엇보다 진정성이에요. 아, 특히 환경이나 에너지 분야는 한 사람 또는 한 기업, 한 나라가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뭐 학계, 특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켓 또는 기업, 특히 정부, 이거는 규제와 환경 법이 굉장히 많이 연루가 돼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한 국가가 할 수 없어요. 환경은 여러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돼요. ESG에 관심이 있는, 네. 그러면 젊은 세대 또는 취업 준비생에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면 좋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혁신 기업, 특히 기술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환경과 에너지 쪽은 매우 미약해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쪽에
향후에 어떤 기술이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SK에 관심이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SK 기업 문화의 특징은 이거다. 구성원의 행복입니다. 진짜요? 제가 처음에 임원이 됐을 때 저희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구성원은 9 to 6만 허락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은 그들의 생활이니까 그거를 존중해달라고 임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이제 좀 우리 최 장모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초대를 드렸는데 최 장모님께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무려 2차례 10년에 가까운 그런 경력 단절을 극복하신 건데 사실 첫 번째 경력 단절은 뭐 출산 직후에 2년 쉬신 거니까 뭐 이제 요즘은 흔히 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두 번째 경력 단절은 40대 때 무려 7년 반의 경력 단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잠시 그러니까 저를 내려놓고 아이를 위해서. 네. 근데 40대 초반이니까 경력이 막 상승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막 네. 어떤 막 저 고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굉장히 결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여성은 많았지만 임원이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나는 그냥 잠깐 일을 내려놓겠다. 왜냐면 이거를 가정을 만약에 안 하게 됐다면은 더 많은 후회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내려놨어요. 근데 저는 약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오지 이런 약간 자신감이 있었다고 그럴까?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근데 막상 캐나다로 가셔서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때는 좀 기분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엄청요. 사실 제가 가자마자 6개월 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에 있는 G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이런 포지션으로 오지 않을래?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일단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난 여기서 좀 있겠다라고 해서 안 왔는데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4년이 되니까 엄청 불안했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그 업계를 백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우울감의 극치를 달렸죠. 그래서 선택한 게 일단 애한테는 충실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약간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 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복귀할 때 됐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복귀를 해서 이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거네요. 시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일했던 사람이고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이게 특히 고령화가 되면서 여성 인력이 언제는 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어디 가서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걸 많이 공부했죠. 근데 이제 막상 7년 반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와서 복귀를 준비할 때 또는 복귀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찾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나요? 사실은 엄청 어려웠고요. 정규직이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드헌팅을 통해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딱히 이렇게 제 나이에 경단녀를 받아주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프로페셔널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개인적 네트워크를 좀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 사실은 이런 쪽 관심 있고 특히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나 뭐 투자하거나 특히 벤처에서 살려서 같이 가는 거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 기존에 했던 기업하고 금융의 걸 어울려서 그래서 찾아봤는데 특히 글로벌로 나가는 회사에 포지션이 필요한데 너가 와서 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감사했죠. 그래서 제가 끈을 놓지 않고 그런 예전에 있던 네트워크를 계속 관리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복귀할 때. 그러니까 7년 반의 시간 동안 이제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공부도 계속하고 그리고 과거의 나의 어떤 전문적 경력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셨던 거네요. 근데 사실 그 계속 유지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계속 연락을 취했고 만났고
특히 MZ는 온라인에 매우 밀접하고 SNS나 소셜 미디어에 굉장히 오리엔트 돼 있어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DM을 하면 되고 온라인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자산이지만 대면 10번 온라인에서 얘기해도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그 밸류 엄청 중요해요. 네. 특히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아무리 온라인으로 밤새 얘기하고 10번 얘기해도 만나서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 같은 걸 할 네네. 때 벤처캐피탈에서 이렇게 SK로 금방 옮기셨는데 사실 이직 결정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두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 친구한테 의논을 했어요. 제 친구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HR 헤드였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솔직한 조언을 해줬어요. 너 지금 우리 나이에 다시 조직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일반 기업에서 뭐 상무 전무하는 것보다 너가 조직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때? 나중에 다시 밖에는 갈 수 있으니. 아, 저한테 그래서 한번 우리 도전해보자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SK에. 밖에는 상무 전무 준다는데 SK는 팀장으로 온다. 전 오케이. 나 팀장으로 10년 일하겠다. 이렇게. 네, 그렇게 감사하게 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 여기서 이제 질문이 또 생기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조직의 큰 조직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경력 단절 이후에 들어간 게 재경부. 네. 잘난 척하는 남자들이 모여 있는. 훌륭한 남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잘난 그렇기도 하지만 잘난 척하는 그런 남자들이 득실되는 그런 재경부. 그리고 뭐 이제 삼성물산도 그렇지만 사실 SK 에코플랜트도 건설에서 왔으니까 이제 남성 우위의 이런 조직이잖아. 이런 조직에서 밖에서 굴러들어온 여성이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한번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나 외부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한번 가서 나 못 해본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용기? 거기 가보니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하루하루가 챌린지였죠. 아, 하루하루 화장실 갔어야 됐어요. 왜요? 왜? 울려고? 울려고? 진짜요? 남들 모르는 얘기 공개했네. 아유, 미안해요. 진짜 매일매일이 거의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네. 이직을 할 때 또 새로운 거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익숙한 거를 선택하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본인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익숙한 거는 어느 정도 되면 딱 그 성에 안 찬다고 그런 거. 한 3년 정도 하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넥스트. 내 경험으로 뭔가를 알파에서 갈 수 있는 거를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리나 돈에는 조금 초연하신가 봐요? 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막 쏟았다면 계속 같은 금융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1년마다 이직하고 막 그랬을 텐데 제가 사실은 중간에 쉬었을 때도 공공기관에 갔던 것도 약간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여자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글로벌 선진국가에서 이런 거 많이 이루어지니까 약간 그런 상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실현이 된 거죠.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랜 경력 단절을 잊고 조직의 저를 받아줬던 것도 엄청난 거고 이게 10년 전이었으면 그랬을 수 있을까요? 불과 20년 전에 20년 후의 미래를 네. 내다보신 거네요. 조직을 선택하는 건 하나의 도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면 낼수록 좀 견제를 하는 사람들,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들, 좀 새로 굴러 들어온 돌이 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의 선후배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연하게 대처해. 야, 점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게 올 건데 지금 이거 화살 하나 딱 맞았다고 너가 잡아줄 수 없다. 늘 있는 일이다, 조직에서는.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 담대해. 근데 사실 담대하지가 않았고 제가 존버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비어있던 것만큼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래 다니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막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담대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여성 임원이 거의 없는 특히 건설이나 이런데 주변에 대기업 임원 여성들이랑 같이 만나요. 아.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저희 밑에 세대, 차 부장 세대, 그 밑에 세대를 끌어올리는 우리가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존버하고 잘 지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경력 단절 때문에 결혼이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결혼과 출산, 경력 단절 다 엄청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여성분뿐 아니고 남성분한테도 남들이 안 해본 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 자기가 더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의 경험도 또 다른 경험, 네네네. 잠재력이 되신 네. 거군요. 왜냐면요, 이게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는 좀 더 앞에 가서 성숙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 약간 잠깐 내려오는 놓지만 나의 또 다른 경험을 쌓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경력 단절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열심히 하게 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너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잠깐 다른 거에 제가 시간을 쏟는 동안에 제가 다시 조직이나 사회에 돌아왔을 때는 그동안 안 했던 거에 몇 배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에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그 재밌어요. 옛날에 그 캐나다 시절을 생각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고 제가 조금이라도 회사나 사회에 기여가 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MZ세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어디에 계시던 지금 이 순간이 자기와 사회와 국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를 좀 더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계속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시는데 좀 어떻게 물적으로도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영향력을 좀 행사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오늘 1000명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벤트. 우리가 짰는데 지금 얘기가 잘 안 돼서 짜기는 짰는데 제가 개인적인 멘토링 플러스 SK그룹에서 하는 워커힐에서 디너 쏘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최상우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게 인생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총합이 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한 30년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1년, 2년 쉬면 그 다음 또 1년, 2년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마음가짐이 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경력 단절이 임신, 출산 때문만은 아니고 또 다른 거에 의해서도 경력 단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또 자신의 다음을 위한 항상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니가 왕언니가 털어줄게 계속 다음에 더 좋은 멘토 왕언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같이.